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제법 크죠? 혈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급하게 몸을 일으키지 마시고 침대에서 손목과 발목을 천천히 돌려준 다음 서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진솔한 모습들을 담은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분할로 인한 갈등, 홀로 남은 후 텃밭에서 찾은 새로운 희망, 반세기를 함께한 부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병실에서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눈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75세 남성입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저를 포함해 3명이었고 처음에는 모두 기뻐하며 우리 사이에 무슨 계산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분할 논의가 시작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 형은 아버지 병간호를 더 많이 했다며 더 많은 몫을 요구했고, 둘째 형은 자신이 장남 역할을 해왔다며 역시 더 큰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까지 개입하게 되었고 1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가족이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3등분으로 나누어 가졌지만 소송 비용만 상당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40여 년을 형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재산 분할은 많은 가정에서도 겪는 현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40여 년을 함께해온 형제 사이가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다는 것,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안 됩니다. 특히 법정에서 가족끼리 서로를 비난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순간에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풀어나가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다음은 2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입니다. 2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가 된 일상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집안이 너무 적막했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권유로 동네 공동 텃밭을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씨앗을 심는 방법부터 물을 주는 시기까지 모든 것을 배워야 했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심은 작물들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회복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함께 물을 주고 수확한 채소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제가 기른 채소들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제 손으로 기른 것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이 큰 보람을 줍니다. 텃밭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곳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준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혼자가 된 후의 적막감과 외로움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일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텃밭이라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보면 때로는 작은 용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키우는 일을 통해 본인의 마음도 치유받으셨다는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끼신다는 말씀이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 작은 수익까지 얻게 되신 것은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혹시 비슷하게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77세 남성이며 아내와 결혼한 지 올해로 52년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았음에도 아내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했더니 아내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단순한 일상적 대화였는데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직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제가 TV를 보면서 드라마 배우의 연기에 대해 한마디 하면 당신은 연기를 할 줄 아냐며 남의 흉만 본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혼잣말을 한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신기한 것은 작년에 아내가 친정에 3일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첫날은 드디어 좀 조용하다고 생각했지만 둘째 날부터는 밥맛이 없어지더니 셋째 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에 아내에게 언제 돌아오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가 52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나를 모르냐고 하니 저는 솔직하게 52년을 살았는데도 아직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일 투닥거리면서도 하루라도 아내가 없으면 허전합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는 왜 맨날 할머니한테 혼나세요? 라고 물어서 그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확실하진 않지만요. 네, 5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하신 부부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오히려 더 진실되게 느껴집니다. 일상의 작은 대화에서 생기는 오해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서로 없으면 허전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현실적인 부부 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3일 집을 비우셨을 때 새벽에 전화를 거신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투닥거리며 살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얼마나 그 존재가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셨겠네요. 또 손주분께서 하신 말씀도 의미가 깊습니다. 혼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는 오래된 부부들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사랑 표현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따뜻하게 사랑해 라고 진솔한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70세 남성입니다. 2년 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은 병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3살 많은 폐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중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대개 예민해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잠이 안 오세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는 차마 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옆자리에 계셨던 형은 폐암 사기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나으면 제주도 여행 같이 가자. 내가 아는 맛있는 집들 다 데려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치료 부작용으로 아픔이 있을 때, 힘들 때 격려해주고 밤에 아플 때는 등을 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지신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너는 꼭 나아서 제주도에 가야 해. 나 대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작년에 정말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형이 말씀하셨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형의 목까지 충분히 느끼고 왔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인연이었지만 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만난 두 분이 나눈 우정의 깊이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평소 나누기 어려운 깊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을 서로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옆자리에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제주도 여행을 이야기하시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신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사연자분을 걱정해 주신 마음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완치 후 정말로 제주도를 다녀오셔서 약속을 지키신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목까지 함께 느끼고 오셨다는 말씀에서 깊은 우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완치 정말로 축하드려요. 앞으로는 꼭 건강하게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때로는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 평생을 함께한 사람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특별한 인연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네, 오늘은 네 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제 간의 재산 갈등으로 인한 아픔, 홀로 남은 후 새롭게 찾은 삶의 의미, 반세기를 함께한 부부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병실에서 만난 깊은 우정의 이야기까지. 각각 다른 상황이지만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위로받기도 하며 사람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은 비슷한 경험이나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일도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일교차가 10도 넘게 벌어지는 날이 많아서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침대에서 1, 2분 정도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시고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두 팔을 위로 쭉 뻗어 가볍게 기지개를 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3가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기쁘지만 정작 부모는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버린 이야기. 성인이 된 자녀들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낸 황혼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 후반기에 우연히 만난 작은 취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준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각각의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에게도 비슷한 경험이나 마음이 떠오르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라디오는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니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76세가 된 여성입니다. 혼자 딸 하나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정말 대견하게도 외국에서 큰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3년 전쯤이었나요? 딸이 갑자기 항공표를 보내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나도 자리 잡았고 집도 넓으니까 와서 같이 지내요. 외국 생활 어떤지도 구경하시고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딸이 이렇게 효녀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하면서 한 달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딸이 외국에서 잘 살아서 나 데리러 항공표까지 보내줬다고 말하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는데 12시간 넘게 날아가서 도착했을 때는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러웠지만 딸이 공항에 마중 나온 걸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딸이 사는 집은 정말 컸어요. 제 방도 따로 만들어뒀고 화장실도 2개나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첫 며칠은 딸이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딸이 원래 생활로 돌아가더라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나가고 밤 9시, 10시에 들어와요.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나가는 날이 많았고요. 그러면 저는 하루 종일 그 넓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 살긴 했지만 그래도 아침에 시장 나가서 상인들과 몇 마디라도 주고받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공원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나가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딸이 사준 음식으로 끼니만 때우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랬어요. 딸에게 좀 외롭다, 심심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 미안해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나도 일 좀 안정되면 시간 많이 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1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우울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텃밭에서 배추도 키우고 옆집 할머니들이랑 반찬도 나눠 먹고 했는데 거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혼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서 길을 잃을까봐 집 앞에서만 맴돌고 그랬어요. 결국 3개월 만에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딸이 엄마 왜요? 뭐가 불편하세요? 내가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딸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내가 진짜 행복한 건 뭘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딸은 한 달에 1~2번씩 전화하면서 엄마 건강하세요. 나중에 또 놀러 오세요. 라고 해요. 저도 그래,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복잡한 마음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쁘고 자랑스럽지만 그 성공이 저를 더 멀리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묵직해집니다. 자식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면서도 정작 그 성공이 부모를 더 외롭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정작 부모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와 소통이었던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의 생활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좋은 집과 편안한 환경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 통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하는 막막함, 그리고 사랑하는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마음의 무게까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자분, 본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행복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요. 딸분도 분명 이해하실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식이 멀리 떠나고 나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 혹은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본 경험들,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2세 남성입니다. 5년 전에 결혼 45년 만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2년 동안 간병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막상 혼자 남겨지니까 그 2년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아내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 일어나 라고 부르다가 빈 침대를 보고 현실을 깨닫곤 했죠. 밥을 해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봐도 재미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보냈어요. 아들, 딸이 번갈아 가면서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각자 가정도 있고 일도 바쁘고 하니까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3년쯤 지났을 때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가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라고 해서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는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지냈는데 몇 번 같이 산을 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분도 저처럼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잘 지내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했어요. 몇 달 동안 등산도 같이 하고 가끔 차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분과 있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웃음도 나고 마음도 따뜻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둘 다 자식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했지만 이 나이에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딸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몇 년 됐다고 벌써 그러세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들도 조금 다른 방식이긴 했지만 역시 반대였어요. 아버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서로 자식들 간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시면 안 돼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아직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배신감 같은 것도 들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재산도 아니고 무슨 큰 욕심도 아니고 그냥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는 건데 왜 그것까지 아이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몇 달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도 했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웠고요. 그러던 중에 그분이 괜찮아요. 아이들이 반대하면 그냥 포기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아이들 때문에 놓쳐도 되나 싶었거든요. 결국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도 남은 인생이 있다.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아버지 선택을 존중해달라. 라고요. 딸은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했고 아들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고 나서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아내도 제가 너무 외로워하는 걸 보면 안쓰러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딸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 때도 같이 보내고 해서 가족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황혼의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려는 절실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자식들의 반대 속에서도 본인의 행복을 선택한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부모 역할을 평생 해오다 보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이에 내 행복을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자식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네요. 사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잖아요. 20대의 사랑과 70대의 사랑이 다를 뿐이지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후에 만나는 사랑이 더 진실되고 소중할 수도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혹은 부모님의 재혼을 경험한 자녀분들도 계실 텐데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결국 부모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경험담이나 황혼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죠. 저는 69세 여성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간병을 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 삶의 전부이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약 챙겨드릴 사람도 없고, 밥 해드릴 사람도 없고, 병원 모시고 갈 사람도 없고, 그동안 남편을 돌보는 게 제 일상의 중심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식들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뭐하고 지내세요? 하면 그냥 TV 보고 밥 먹고 지낸다고 대답하곤 했는데 사실은 TV도 제대로 안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웃는 일도 설레는 일도 기대되는 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기만 했죠. 그런데 2년 전 추석 때 손주가 저한테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중고 카메라였는데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손주가 용돈을 모아서 사줬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사진 찍는 게 인기래요. 할머니도 멋진 거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서 카메라 사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버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뭘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손주가 그렇게 말하니까 한번 해보자 싶어서 집 앞에 화분에 핀 꽃부터 찍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진으로 보니까 그냥 지나쳤던 꽃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예쁜 걸 매일 보고 지냈구나 싶어서 조금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가서 나무도 찍고 벤치도 찍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찍어봤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뭔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뒷모습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길고양이가 햇볕을 쬐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요. 사진을 찍기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인데 카메라를 들고 나니까 이것도 참 예쁘네, 저것도 의미 있어 보이네 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몇 달 동안 이것저것 찍다 보니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같은 장소라도 아침, 낮, 저녁에 가서 찍으면 느낌이 다르고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갈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은 어떤 걸 찍어볼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어머, 사진 잘 찍으시네요.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나중에 인화해서 가져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관에서 찍는 것보다 자연스럽고 예쁘다 하면서요. 그때부터 동네 할머니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진 잘 찍는 할머니 이렇게 불러주니까 기분도 좋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용기 내서 제 사진 몇 장을 출품했어요. 솔직히 많이 떨렸어요. 내가 찍은 사진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떨까 하고요. 그런데 전시회 당일에 가보니까 제 사진을 보고 참 따뜻한 느낌이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셨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들을 들으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 줄 몰랐어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공원 풍경도 찍고 비 온 후 물웅덩이에 비친 하늘도 찍고 할머니들이 평상에서 바둑 두는 모습도 찍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사람들의 표정을 담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
생각에 잠긴 할아버지의 뒷모습, 강아지를 쓰다듬는 젊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아내면 그 순간의 감정까지 함께 보존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6개월 전에는 시에서 주최하는 사진 공모전에 도전해봤어요. 제목은 우리 동네의 하루였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동네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을 냈어요. 솔직히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 날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상까지 받다니. 시장님께서 직접 상장을 주시면서 일상 속 소소한 아름다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신 작품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 사진 앞에 상장을 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상도 받았어.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지금은 동네에서 사진작가 할머니로 불려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의까지 하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뭘 가르쳐요 했는데 할머니만의 따뜻한 시선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비가 오면 창문 너머 풍경을, 눈이 오면 하얀 세상을 담아내려고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루하루가 알차게 느껴져요. 사진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없고 나이도 많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냥 늙은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카메라 하나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69세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될 줄이야. 지금 제 꿈은 개인 사진전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우리 동네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진집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손주한테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해봤다 하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손주가 선물해준 작은 카메라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는 부분이에요. 그냥 지나쳤던 일상의 순간들이 카메라를 통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 자체가 다시 생기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69세에 공모전 은상을 받으시고 이제는 사진 강의까지 하신다니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연이에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어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삶의 활력이고 행복의 근원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런 설렘 말이죠. 사연자분의 개인 사진전과 사진집 발간 꿈도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받을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늦은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시거나 꿈을 시작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작은 계기든 상관없이 인생의 제2막을 열어준 특별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자극과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3가지 사연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에서는 자식의 성공과 부모의 행복이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보다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일상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두 번째 사연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보다는 결국 내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해지는 선택이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메시지였어요. 세 번째 사연은 새로운 시작에 늦은 나이란 없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고 69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감동적인 깨달음이었죠.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내가 정의하는 것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삶,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설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해야 한다와 하면 안 된다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이 나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 아닐까요? 60대든 70대든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나이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권리, 새로운 꿈을 꿀 권리,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어요. 그 선택이 다른 사람 눈에는 이상해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인 거죠.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이야기나 생각들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하루를 버텨내느라 수고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견뎌내느라 애썼을 거예요. 그 모든 하루하루가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사연 속 주인공들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시길 바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세요. 인생의 놀라운 반전은 언제나 그런 작은 시작에서 출발하니까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나이가 들면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어지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은 이야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자꾸 떠올리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던 반려견의 이야기.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얼굴 같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편히 살아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진지했고 제 개인 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저는 제 전 재산을 송금했습니다. 단 10분 만에 제 30년 인생의 땀이 증발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겐 차마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다 무너질 줄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이젠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퇴직 후 이제는 마음 놓고 여유를 부리려던 순간 전 재산을 단번에 잃으셨을 때의 충격은 말로 못할 겁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순간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혹시 내 자식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상처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1세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옛날의 상처들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믿었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결국 돌려받지 못해 받은 상처. 전화기를 바꾸고 저를 모른 척하던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며느리에게 받았던 상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따뜻한 효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를 가족이 아닌 돈줄로만 보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며느리는 하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느낀 서러움과 외로움은 지금까지도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의 말, 그때의 표정이 떠올라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 자꾸 과거에 매달리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자꾸 떠올리는 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의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아픔도 내 인생의 일부라면 그냥 함께 안고 살아가려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이 더 깊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연자님 말씀처럼 그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건 어쩌면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대신 그 감정까지도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함 아닐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사연자님의 용기 있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조금은 스스로를 더 보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제 곁에는 몽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독립해서 떠났고 아내와는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몽이는 언제나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속상한 날엔 제 무릎에 턱을 올려놓고 그저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 몽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병원 침대 위에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던 모습, 그 눈빛은 아빠, 울지 마.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몽이가 떠난 뒤 집은 더 적막해졌습니다. 밥상은 허전했고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어쩌면 몽이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 산책을 나섭니다. 몽이와 함께 걷던 길을 이제는 혼자서라도 걷습니다. 그 길 위에서만큼은 아직도 몽이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가족 그 이상의 존재가 되곤 하죠. 말은 못하지만 눈빛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잖아요. 특히 외로움이 짙은 노후에 반려견은 삶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몽이와의 마지막 순간 그 눈빛을 떠올리며 여전히 산책길에 나서는 사연자님의 모습이 그려져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그치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평생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준 그 존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은 3가지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사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연,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준 반려견의 사연. 모두 다른 이야기였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다시 살아가야 하는 용기와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오늘 아침에 밖에 나가보니 바람이 좀 쌀쌀하더라고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절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가실 때 꼭 가디건이나 얇은 점퍼 하나 더 챙기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씩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뜻깊은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3가지 사연을 준비해 왔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어머, 이게 꼭 우리 집 얘기 같네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50년 만에 돌아온 첫사랑의 편지 이야기, 며느리와의 마음 다툼으로 힘들어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청춘을 찾으신 분의 이야기까지요.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꼭 댓글로 작성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낼 줄 몰랐는데 너무 신기해서 댓글을 달게 됐어요.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살에 만났던 첫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던 남자였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한강에서 산책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했죠. 부모님이 문벌이 안 맞다, 집안이 다르다 하시면서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울면서 매달렸지만 결국 부모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뒤 저는 선을 봐서 다른 분과 결혼했고 그 사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어요. 세월이 흘러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각자 바쁘게 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손글씨로 쓴 편지가 한 통 들어있더라고요. 박영희님이라고 쓰인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50년 전 그 사람 글씨였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당신을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70살이 되어서 이런 마음이 들 줄이야. 우리는 결국 만났고 서로 많이 늙었지만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만나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 같습니다. 아이고, 편지를 읽는 내내 저까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마음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옛날엔 부모님 말씀을 어기기가 정말 어려웠죠.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정말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런데 70세에 다시 만나서 그때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다니 참 신기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때 그 사람 하면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처럼 용기 내어 연락해보고 싶지만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이는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73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편지 씁니다. 저는 3년째 손주 둘을 키우고 있어요. 큰아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엔 손주들이 너무 예뻐서 기꺼이 맡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가족인데 뭐 하면서 묵묵히 해왔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었지만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어머니한테 있을 때 더 떼를 써요. 차라리 제가 직접 돌보는 게 애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돌봤는데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날 밤에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 나이 73세에 이렇게 서운한 일이 있을 줄이야. 그런데 며칠 뒤에 6살짜리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할머니, 나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할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주르륵.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지금도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자주 못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제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름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애써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정말 허탈하셨을 거예요. 사실 육아 방식은 세대마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젊은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런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한다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손주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한 말 정말 큰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으로 돌봐주셨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며느리, 사위, 자식한테서 이 말은 좀 그랬다 싶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족이라서 더 서운하고 가족이라서 또 참게 되는 그런 마음들 모두 공감합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님. 저는 부산에 사는 74세 할머니입니다.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서울, 대전으로 다 떠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TV만 보고 혼자 밥 먹고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엄마 실버타운 한번 알아볼까요? 해서 처음엔 벌쩍 뛰었어요. 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다. 남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다 했죠. 하지만 점점 외로움이 깊어지니까 결국 마음을 바꿔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후회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집이 그립다 하면서 눈물만 흘렸죠. 그런데 옆방에 사시는 언니가 먼저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여기 처음 오면 다들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같이 산책할까?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여러 입주민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요. 점심때는 함께 식당에서 밥 먹고 오후에는 탁구도 치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어제는 4명이서 영화도 보러 갔어요. 70 넘어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팝콘도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정말 새로운 청춘을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도 있고,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는 외롭고 쓸쓸한 곳이겠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 인생 후반기가 더 행복해졌어요.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네요. 할머니 말씀 들으니까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에 실버타운 입주하실 땐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셨네요.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마음 맞는 분을 만나신 거 보니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70이 넘어서 친구들과 팝콘 사 먹고 영화 보러 간다는 얘기 정말 멋있게 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혼자 계셔서 외로우신 분들 계시죠? 또는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운 인연이나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경험 있으시면 꼭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첫사랑, 며느리와의 마음 다툼,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우정까지.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꼭 댓글로 사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이 방송을 듣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내일도 마음을 나누는 시간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행복연금 라디오 시간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이야기도 많고 때로는 웃음도 때로는 눈물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5개의 사연을 함께 나누며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순간들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68세 남성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되었는데 하루가 이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곳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TV만 켜놓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밥은 대충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그러다 보니 하루가 너무 허무합니다. 가끔은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허무함일 겁니다. 사람이 바쁘게 움직일 땐 잘 몰랐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면 그 빈 시간이 무섭게 다가오죠. 하지만 이럴수록 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10분 산책,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그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친구들이 많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작 찾아온 건 단 한 명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며칠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친구는 많지 않구나. 결국 옆에 남는 건 몇 사람뿐이구나.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제 친구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젊었을 땐 술자리 친구도 많고 여행 가는 친구도 많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남는 건 손에 꼽힐 만큼 적죠. 그리고 그 적은 친구가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그분께 고맙다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게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지방에 혼자 살고 있는 72세 어머니입니다. 며칠 전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너무 놓였습니다. 사실 저는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낸다는 말을 듣는 것, 그게 제일 큰 위로입니다. 네,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이 무슨 직업을 갖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괜찮아, 잘 지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자녀분들 계시다면 오늘 부모님께 꼭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부모님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요. 이제 4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은퇴 후 하루하루가 무료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망설이다가 등록했는데 첫날은 손이 떨리고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물감을 섞어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더군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 수다도 나누고 완성된 그림을 가족에게 보여주니 잘했네 라는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하냐 싶었는데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너무 멋진 사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나 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취미는 나이를 가리지 않죠.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 마음 자체가 젊음입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글쓰기, 음악, 운동,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게 하루를 빛나게 하고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고맙다, 사랑한다 말할 걸. 그게 제일 후회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자주 표현하려고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정말 가슴 깊이 와닿는 사연입니다.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바로 사랑을 더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린 흔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분의 사연을 함께 나눴습니다. 외로움, 친구, 자식, 새로운 도전, 그리고 사랑. 결국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인사, 작은 취미, 작은 말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우리네 인생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